이것도 총통침법에 없는 치염료인데 김수환 선생님이 올려주신 치염료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석회성 견관절염이라 그러더래요. 이 어깨에 칼슘 뭐 이런 석회질 이 어깨 관절 주변에 끼면, 근육에 끼면, 인대에 달라붙으면 석회가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통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석회성 견관절염 이런 병명을 붙여주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아파요. 그런데 다 움직여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동작이 슬로우 모션이에요. 팍팍 못 움직이고요, 천천히 움직여요. 그런데 많이 아프대요. 상당히 아파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됐다. 그리고 어깨를 신나게 주물러 버리면 어깨에 끼어있던 석회, 칼슘 이런 것들이 이 조직 사이에서 막 문질러대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날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석회성 관절염이래요. 그러면 아픈 데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하여간 많이 아픈 곳은 절대 주무르지 마세요. 침 놓지도 마세요. 정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염증이니까 가라앉으라고 냉찜질 해주는 정도죠. 그런데 이 환자가 읽어볼게요. 복진을 해보니까 거골 압통이 뚜렷해요. 아, 이건 대장경락의 병이구나. 또 보니까 소복 압통이 뚜렷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석회성 견관절염은 경락으로 보면 대장의 병이에요. 그런데 장부로 보면 간의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으로 치료해도 좋아지고 대장으로 치료해도 좋아지더라. 그런 진료 기록인데요. 읽어볼게요. 거골이 첫날 곡천 음곡을 보하고 양계 양곡을 사했대요. 그러니까 두 달이 걸친 거죠. 소복 압통이 뚜렷하니까 곡천 음곡으로 보여주고, 대장경락이 뚜렷하니까 양계 양곡으로 치료했더니 굉장히 편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는 수양명 대장경의 경락병으로 보고 삼간 이묵 움직이는 게 불편하니까 목혈,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프니까 양계 양곡. 그런데 이런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먼저 경락병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는 게 아파 목혈, 석회가 달라붙어서 염증이라 그러니까 화열. 치료를 하다가 안 들으면 장부병으로 들어가는데, 장부병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오체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복진하니까 소복 압통이 뚜렷하다. 그래서 간에서 곡천 음곡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삼간 이묵 목혈 조합, 양계 양극 화열 조합, 여기에 소복 압통을 참고로 해서 곡천 음곡을 추가해주면 6개가 되잖아요. 반대로 조금 간에 치중하고 싶으면 움직일 때 아프니까
유토혈, 가만히 있어도 아프니까 형화혈, 이렇게 놓고 거골 압통을 살리기 위해서 수양명 대장경에 삼간 이목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쓰든지 간에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삼간 이목으로 가보기도 하고 태충 태백으로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압통도 눌러보고 환자에게 물어도 보고 그렇게 가는 거죠. 석회성 견관절염을 우리가 배운 오행침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협통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협통은 겨드랑이 아래쪽, 옆가슴, 옆구리 쪽으로 오는 통증을 말해요. 그러면 옆구리 쪽으로 내려가는 대표적인 경락이 족소양 담경이에요. 소양경락이죠. 협통의 명방이 사암침에서는 지구 양릉천이에요. 지구를 썼다는 것은 삼초경의 열을 생각한 거고요. 양릉천을 썼다는 뜻은 족소양 담에 역기 증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족소양 담경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락인데 역기가 생겼다는 뜻은 열이 떠올랐다. 열이 옆구리에 가서 맺혔다. 열이 귀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통이 되는 거죠. 옆구리에 쌓여있으면 협통이 되는 거죠. 다음에 역기가 있으면 입이 쓰다 그랬어요. 쓸개가 열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암침에서 제시하는 협통의 명방, 지구 양릉천 사가 굉장히 잘 들어요. 저는 총통하기 전까지는 이것만 썼어요. 잘 들으니까. 그런데 총통에서는 소양경락으로 옆구리가 아파요. 움직일 때 아파요. 경근의 문제로 보고 목혈. 그러면 임읍중저죠.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그러면 화열조합 써야 되죠. 족상 다음에 화열조합은 양보, 양곡 또는 옆구리 쪽에 소양경락상의 문제니까 양보, 지구. 이게 대표혈이에요. 만일에 담 견정이나 1월에 압통이 있으면 족소양으로 보고 성문이나 전중에 압통이 있으면 수소양으로 보는 거예요. 수소양으로 보더라도 움직이는 게 불편하면 목혈. 가만히 있어도 수시가 아프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액문 통곡, 하나는 지구 양보.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제가 경험한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기 팔꿈치에 자기가 옆구리를 얻어맞아서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았으면 지구 양릉천을 놓았을 텐데 지구 양보 2개만 놓아줬어요. 정말 침 놓자마자 시원하다, 편해진다 그러더니 그냥 그 길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침 나달라는 소리 일주일 뒤에 가니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냥 나을 수도 있지만 침을 놓는 순간 이 환자가 숨쉬기가 편해지네요.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것은 그런 작용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옆구리 쪽으로 누워서 돌아눕지를 못하겠어요. 몸을 앉았거나 서서 옆으로 돌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소양경락에
목혈조합.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생겼어요. 얻어맞은 뒤에 생겼어요. 아니면 삐끗했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으면 염증으로 보고 화열조합, 열을 처리하죠. 그 다음 요통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통은 일단 허리를 삐었어요. 그래서 꼼짝을 못해요. 그러면 방광경락에 생긴 염좌니까 일단 방광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물건을 들다가 삐끗해서 꼼짝을 못하겠어요. 당연히 금방 생긴 거니까 염증이죠. 못 움직이니까 목혈.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허리를 만져보면 열감도 있으니까 화열이죠. 그럼 방광경락에 속골, 임읍, 후계, 태양경락으로 보고 골륜, 양곡,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 기본 처방이 되는 거예요. 허리를 금방 삐어서 왔어요. 그러면 자 침대에 누워보세요. 엎드리세요. 이거 아주 위험해요. 우리가 초창기에 허리를 삐어서 오면 침대에 엎드리라고 그랬어요. 한참 청년 때니까 엎드려 놓고 허리를 막 지압으로 힘은 넘치지. 그러고 나면요, 거의 모든 원장님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환자가 못 일어나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허리 금방 삐어서, 어제 삐어서 지금 염증 상태인데 엎드려 놓고 그것도 주물러 버리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엎드리게 하지 말래요. 총통 원장도 그걸 써놨더라고요. 엎드리면 못 일어나니까 눕히지 마라. 다만 의자에 앉혀놓고 아니면 접경자법으로 방광경락의 문제로 보여지면 수태양 소장경에 후계 침 하나 놓고, 후계가 요부염자의 명방이거든요. 얼굴에 찬죽에 침 하나 놓고 대기실에서 조금 움직여 보세요. 아니면 의자에서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많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계, 속골, 임읍으로 추가해주고 골륜, 양곡으로 추가해주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좋아진다는 거죠. 동시침에서는 침대에 누를 안 하고 1차 허리 삐어서 오면 위중사열이래요. 저도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갑자기 허리 아프다 그러면 누우세요 이런 소리 안 하고 식탁이나 책상 붙들고 서 있으세요. 그리고 위중을요, 딱청으로, 부항도 안 되고, 딱청으로 핏줄 보이는 대로 때려주세요. 그리고 도우미를 시키니까요. 잘났대요. 그러니까, 급성으로 허리를 삐어서 오면, 세워놓고 위중 사열, 그리고 집에 가서 얼음찜질 하세요. 한 10분 정도. 하루에 2번이나 3번. 그러면 그걸로 대부분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는 오행침을 하니까 방광경락의 문제를 보고 속골, 후계, 임읍, 목혈과 골륜, 양곡에 침을 놓으면 편해지고요. 집에 가서 얼음찜질을 한 10분 정도
하루에 2-3번 정도 하세요. 그러면 좋아져요. 그리고 치료실에 종이컵에 물을 담아서 비비빅 막대기를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요, 손잡이가 달린 얼음 덩어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직접 아픈 허리를 부드럽게 한쪽을 5분씩, 오른쪽 5분, 왼쪽 5분, 척추 중앙 이렇게 한 10 내지 15분 정도 문질러 주면 아주 좋은 얼음 찜질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루에 2번 내지 3번 얼음 찜질 해주세요. 그러면 급성 요부염자는 낫고요. 그러면 우리가 허리에 직접 침 놓는 걸 언제 하는가? 적어도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부터는 침 놔도 돼요. 제가 요통 논문을 보니까요, 일주일 안에 좋아질 확률이 100명 중에 50명이에요. 보름 안에 좋아질 확률이 100명 중에 거의 70명은 그냥 좋아져요. 아무리 심한 염자라도 한 달쯤 지나면요, 100명 중에 90명이 거의 다 좋아져요. 디스크 말고. 그러면 어차피 나을 환자인데 날마다 오라 그러세요. 그러면 어차피 일주일 만에 나을 허리가, 환자는 내가 침 맞아서 낫고 있는 중이야, 내가 지금 안마를 받아서 낫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다음에도 또 아프게 돼 있거든요. 한번 빈 사람은 아프면 또 오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침을 잘 놔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안마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1번 자연치유력의 덕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치료는 내가 하고, 병은 하나님이 고치고, 돈은 내가 벌고. 대부분의 병이 이래요.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부러진 뼈 외에는 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요부염자로 간단한 게 아니고 내장에서 원인이 주어진 요통은 정확하게 감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허리가 아프면 움직일 때 아파요. 그러면 목혈. 쑤시고 아파요. 그러면 화열. 쑤시지는 않는데 뻐근하게 아파요. 그러면 토열. 이렇게 오행혈은 정해졌어요. 머릿속에 구상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장부의 문제인가, 원인 장부, 원인 경락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진해보니까 천추가 제일 아파요. 그러면 수양면 대장의 문제를 보고 움직이는 게 불편해 삼간 임무. 하여간에 뻐근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수습 과다니까 곡지 삼리. 아니면 디스크 같은 경우에 쑤시고 아픈 게 오래 가니까 양계 양곡. 이치웅 박사가 디스크로 고생하다가 돌팔이 침사한테 치료하고 낫고, 유자격 15군데 갔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대요. 서너 달 15군데 다니면서 침 맞았는데 효과가 없었대요. 군대 가서도 헌병대 근무하다가 디스크가 성질이 나가지고, 디스크가 재발해가지고 또 의병 제대를 시켜준 거예요. 넌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런데 이치웅 박사 한의대 재학 중이었을 조금 실력이 생겨서 수양명 대장의 문제라는 건 알았대요. 먼저 고쳐준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의원 가면 다짜고짜 엎드리라 그러지, 그리고 허리에다 침 놓지. 네, 그렇게 침 백날 맞아도 안 나서 자네는 장에 습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곡지, 삼리, 무슨 천추, 중환 이런 데 침을 놓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봤대요. 양곡을 놓아보니까, 계속 놓아보니까 쑤시는 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지 삼리 놓아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뻐근해지는, 한 군데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거나 그러면 뻐근하게 아파하던 게 없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곡지 삼리는 뻐근한 느낌을 없애주고 몸이 무거운 걸 없애주는구나. 뭐 왼쪽으로 돌리든 오른쪽으로 돌리든 결과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뭐였냐면 움직이는 게 불편해. 허리할 때, 세수할 때 허리를 숙이는 게 불편해. 아침에 양말 신는 게 불편해. 저기 내가 타려고 하는 버스가 오는데 막 쫓아가기 어려워. 그래서 화요일도 써봤고 토요일도 써봤는데 아직 남아있는 그 문제를 3간 이목을 썼더니 정말 빠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도 병원에 가면 2, 3요초 사이, 4, 5요초 사이에 디스크가 터졌다고 나온대요. MRI로 보면 아직도 이 사람은 디스크 환자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대요. 원래 디스크란 병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디스크란 병은 3개월은 지나보고 수술을 해도 해야지, 한번 건드려 놓으면요, 칼질을 해 놓으면요, 참 어려워요. 요즘에 좋은 치료법이 나왔더라고요. 신경근, 척수신경이 시작하는 뿌리 부분에, 염증 부분에 통증 주사를 놓아준다 그러네요. 그러면 수술을 안 해도 통증 주사 맞으면 몇 달씩 안 아프잖아요. 그 사이에 낫는 거지. 그렇지만 칼질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칼이 지나간 자리에서 손상된 인대, 끊어진 신경, 파괴된 조직들이 그대로 흉터가 돼서 10년이 지나도 수술한 사람은 뭔가 남아있어요. 저절로 나아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3초유가 아프면 3초경으로, 신유가 지시질이 아프면 족섬신으로, 소장유, 관원유 부분이 아프면 수태양 소장으로, 차료, 중료, 하료, 백환유, 질변 이런 쪽으로, 방광류 이런 쪽으로 아프면, 그런 쪽에 부어 있으면, 그런 쪽에 열이 있으면 족태양 방광으로 보는데, 수태양과 족태양은 붙어 있으니까 일단 서로의 혈을 하나씩 추가해줘요. 방광경 쪽으로 진단이 나왔는데 움직이는 게 불편해 속골 이묵 놓는 김에 같은 태양경인 후계, 그 다음에 쑤시고 아프면 골륜 양곡, 쑤시는 건 덜한데 부어있거나 궁둥이가 무거워서 걸음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려고 그런다든지 주저앉고 싶다든지 그러면 습이 쌓여서 그런 거니까 위중 삼리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요. 또 감각이 둔해지거나 찌릿찌릿하면 금혈 조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처음에는 경락병으로 보고 방광 선택, 그게 안 들으면 장부병으로 보고 진단을 하는데 배유혈 진단과 복모혈 진단을 참고해서 그 장부로 치료를 한다. 요통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고관절, 대퇴관절 통증으로 넘어갈게요. 대퇴관절에 생기는 문제는
의자에 앉으면 일어설 때 아파요. 또는 걸으면 절름절름 아파요. 또는 앞에 서해부가 아파요. 뭐 제기 차는 동작을 할 때 아프든지 다 이런 것들이 고관절 주변에서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원에서 무혈성 괴사 증후군 이렇게 대퇴골두가 피가 안 통해서 이렇게 썩어 들어간다나 그런 병, 괴사병 이름을 붙여주면 양방병명에 끌리지 말고 고관절의 문제 같은데 이 의자에 앉았다 방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고관절 뒤에 있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상근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 고관절이 펴지는 거거든요. 또 고관절을 가슴 있는 쪽으로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려면 서해부 쪽의 근육들 장요근이라든지 대퇴사두근이라든지 봉궁근이라든지 대퇴 전측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움직이는 게 불편해요. 목혈. 도대체 욱신욱신 쑤시고 아파요. 화열. 혈은 대충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진단해야죠. 대퇴관절, 고관절로 가장 관계가 많은 게 간담이에요. 앞쪽으로는 위경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 간, 담, 방광 이런 경락들이 고관절을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감싸고 지나가요. 그러면 진단해야죠. 경락 진단 좀 눌러봤더니 위중이 아파요. 담 견정과 위양이 아파요. 또는 담 견정과 일월이 아파요. 또는 소복 앞통이 뚜렷해요. 그러면 그런 앞통을 근거로 장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무지 돌아눕는 동작도 어려워요. 아파서. 어디 가요? 고관절이 아프대요. 이 고관절 뒤쪽에 이산근이 뭉치면요. 쩔뚝쩔뚝 거려요. 어쨌든 진단을 해보니까 전중, 일월, 담 견정 이런 혈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앞통이 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족서양 담으로 보고 지구, 양보, 이묵, 중저 이렇게 치료했는데 움직일 때 아프니까 목혈, 도무지 쑤시고 아프니까 화열, 힘 놓자마자 시원하대요. 한 20분쯤 있다 빼려고 하니까요. 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틀 침 놓고 고쳐줬어요. 원인은 500cc짜리 과일 주스, 야채 주스를 3컵씩 마시는 바람에 몸에 습이 넘쳐서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그래서 주스 갈아먹는 것 완전 차단시키고 화열, 목혈 썼더니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서해부 통증은 대퇴 앞쪽으로 불편하면 담 위예요. 왜냐하면 기충혈이라는 데서 담과 위가 만나요. 그런데 두 다리를 바짝 붙이는 동작, 조이는 동작, 이때 대퇴 내측, 치골
에서 시작하는 강력한 힘줄 쪽이 아프면 이건 족골음 간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대퇴 안쪽이 저리든지 땡기든지 아프든지 대퇴 내측의 중심 경락이 족골음 간경락이에요. 움직일 때 아파 대충 태백, 가만히 있어도 아파 행간, 소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